안녕하십니까? 2014-1013 실습 A반 박진현 종의지기공학 개인 트레이 제작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의치 기공학을 제가 배우는데 종의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종의치는 컴플리트 덴처, 플랜처라고도 불리는 치과 보철물인데요. 상하의 전부 또는 상악, 하악 중 어느 한쪽 악에서 모두 상실된 자연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대체하는 가철성 보철물입니다. 종의치는 저작이나 심미 및 발음 기능을 회복시켜 주거나 개선시켜 주는 의치를 말하는데요. 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심미성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또한 이가 없으므로 발음 기능 역시 떨어지게 되죠. 이것을 회복시켜주고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종의치 보철은 굉장히 중요한 보철물입니다. 그 종의치 보철에서 개인 인상용 트레이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개인 인상용 트레이는 환자의 구강 조직 상태를 정밀하고 정확한 최종 기능 인상을 체득할 수 있도록 연구 모형상에서 환자 개인 구강에 맞도록 미리 제작하게 됩니다. 이는 환자의 구강 환경과 악골의 크기, 형태 등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연구 모형을 기성 트레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후 그렇게 제작된 연구 모형을 또 이용하여 개인용 트레이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개인용 트레이를 제작한 후에는 본 인상을 떠서 주 모형을 만들게 될 겁니다. 개인 트레이의 제작 과정입니다. 먼저 개인 트레이의 외형을 설정하게 되고요. 이후 인상제가 들어갈 공간인 스페이서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스페이서는 나중에 왁스 워시를 이용하여 제거하게 되고 스페이서가 있던 공간을 부여해주게 됩니다. 이후에는 티슈 스탑을 부여하고요. 레진 분리를 도포하고 레진을 모형에 압접시킨 후 손잡이를 부착하게 됩니다. 개인 트레이의 외형을 설정하게 될 텐데요. 개인 트레이의 외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모형상의 구강 전정의 가장 깊은 부위인 은협 이행부를 연필로 표시하고 개인 트레이 외형선을 예상되는 의치상의 외형보다 2에서 3mm 정도 짧게 형성해 줍니다. 인상제가 채워질 스페이서의 외형을 트레이의 이형선보다 2, 3mm 일률적으로 짧게 설정하게 되는데요. 상악 국의 후연 부위는 국의 소화, 이렇게 양쪽에 국의 소화가 있죠. 국의 소화보다 약 2mm 길게 형성해 주시면 되고요. 하악 구후용기 부위, 이 부분이죠. 구후용기 부위는 구후용기에 일치하도록 이렇게 똑같은 라인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페이서를 제작하게 될 텐데요. 스페이서는 개인 트레이와 점막 사이에 일정한 두께의 인상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아까 말했죠.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부여해주는 것이 스페이서이고, 이 스페이서는 나중에 왁스 워시를 이용하여 제거하게 됩니다. 이 스페이서를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이용하여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상제의 종류에 따라서 스페이서의 두께나 재료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가중합 레진과 광중합 레진을 이용하여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연화하여 압접하여 스페이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티슈 스탑이란 것을 형성해주고 부여해줄 텐데요. 이 티슈 스탑은 정밀 인상 체득 시 우리가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죠. 정밀 인상. 이 정밀 인상을 체득 시 개인 트레이의 구강 내 안정과 균일한 인상재 공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티슈 스탑이 형성되어서 구멍을 만들어준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구멍에 이제 레진이 이렇게 그 위로 도포가 되겠죠. 나중에 그리고 이 왁스들을 왁스 워시를 통해 제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 구멍이 뚫린 부분에는 레진이 양형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겁니다. 양형을 형성하게 되니까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이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둥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유지력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티슈 스탑을 형성할 때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티슈 스탑은 견치부와 양측 구치부에 형성해 주게 되는데요. 약 직경 4에서 5mm 정도의 크기로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저는 사각형으로 일단 형성을 해 봤고요. 왜냐면 원형으로 만들기보다 사각형으로 만들기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메스로 원형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기가 참 쉽지는 않죠. 네, 이후에는 분리재를 도포하게 되는데요. 이 분리재를 도포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레진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레진 분리재를 도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렇게 티슈 스탑 부위 이 부분에 레진 분리재를 도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가 피기되지 않는 노출된 모형 표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가 피기되지 않는 노출된 모형 표면. 자, 베이스 플레이트 이렇게 빨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노란 부분, 이렇게 노란 부분들을 레진 분리재를 도포하여 주게 되는데요. 레진 분리재를 도포하여 줄 때 보통 붓으로 도포를 하게 되는데, 이 레진 분리재가 너무 두껍게 도포가 된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레진 분리재가 두껍게 도포되면 그 레진 분리재가 두껍게 도포된 만큼 그 공간이 떠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게 됩니다. 이후에는 레진을 압접하게 되는데요. 이 레진을 압접하게 될 때 레진이라는 특성 때문에 레진은 특정 리퀴드와 혼합이 되어야 중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 중합하는 방법, 과정, 중합하는 과정이 조금 레진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 보시는 주황색 레진은 광중합 레진을 이용하여 형성한 레진이고요. 중합을 시킨 레진이고요. 이렇게 노란 레진은 자가중합 레진을 이용하여 중합시킨 레진입니다. 광중합 레진은 말 그대로 빛광자죠. 빛을 받아야 중합이 완성되는, 중합이 돌입된다고 볼 수 있겠죠. 중합이 일단 시작이 되려면 빛이 있어야 하는 레진입니다. 근데 제가 써봤을 때 이 광중합 레진은 굉장히 끈적끈적거립니다. 대신 이 아래 자가중합 레진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리퀴드만 있다면 중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레진인데요. 이 자가중합 레진이 그 중합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레진을 압접할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숙련자가 아닌 이상은요. 대신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이 위에 광중합 레진보다는요. 반대로 광중합 레진은 이 자가중합 레진보다 가격이 좀 비싸고요. 대신 빛을 받아야 레진이 중합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래 자가중합 레진보다 압접을 하여 그 두께를 균일하게 만들어 주는데 더 쉽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진을 압접하게 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께를 균일하게 한다든가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티슈 스타프를 채워주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티슈 스타프가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레진을 압접할 때 잘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티슈 스타프를 채워준 후 나머지 부분을 압접하게 됩니다. 또한 아까도 말했듯이 레진을 압접할 때는 레진의 두께가 균일하게 형성을 하게 되어야 하는데요. 이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얇게 형성된다면 얇게 형성된 곳의 경도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파절이 되기 쉽습니다. 이 레진이 파절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후에는 손잡이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 손잡이 또한 레진으로 부착을 하게 되겠죠. 이 개인 트레이의 손잡이는 굿은 협설 운동을 방해하지 않고 술자가 인상 체득 시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게 됩니다. 상악은 중앙 부위의 순축으로 45도 경사이고 하악은 수직으로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45도이고 45도인데 아래 사진에 있는 45도가 어떻게 45도이냐 하면은 위에서 볼 때 이렇게 옆면도 보인다고 할까, 세로에 있는 기둥
면도 보이게 되는 것으로 보아 이게 45도인 것 같고요. 위에 광중압 레진으로 만든 하악은요 수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기둥 쪽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상 체득 시 트레이를 위치를 고정할 보도 손잡이를 설치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악은 국의 중앙, 하악은 양 구치부를 설치해 줘야 합니다. 광중압 레진을 이용하여 만든 하악에는 이렇게 보조 손잡이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양 구치부 쪽에 형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